어이구, 네. 역시나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란. 지금 상대방 측에서 지금 갑자기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박은 사고입니다. 두 분은 보시면서 과실을 미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제 블랙박스를 봤는데 각각 과실 비율을 어떻게 책정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박준철 변호사님부터 한번 볼까요? 박준철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10, 상대방 측이 90%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은 과실이 없다, 상대방 측이 100%의 과실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박준철 변호사님은 어쨌든 블랙박스 측에도 조금의 과실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삼거리 교차로에서 난 사고인데 블랙박스 차량은 편도 2차로죠? 2차로인가 3차로인가요? 예, 그 차량이 이제 제일 오른쪽에서 지금 직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직진을 통해서 이제 교차로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보호 좌회전이 있어서 이제 파란불 신호에서 이제 좌회전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진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있으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먼저 이제 상대방 차량이 반대편 차량의 이제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선권은 상대방 교차로에 이제 직진 차량에 있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신호위반까지 부여하기도 했었어요. 예, 지금은 좀 법이 개정돼서 신호위반까지는 부여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우선권은 이제 그 반대편 교차로에 직진 차량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과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참고로 실무에서는 이럴 때 80대 20을 기준으로 출발해서 이제 과실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 참고 사항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영상에서는 우리 상대방 차량이 이제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좌회전한 잘못도 있어서 과실 비율을 더 가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블랙박스 차량에는 뭐 실무에서 기준인 20%의 과실을 부여하는 것은 좀 과해 보입니다만 영상을 조금 보시면 어쨌든 상대방 차량이 반대편 차량 좌회전 차로에서 예전부터 조금 좌회전을 대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아주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선진입을 하기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심정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전적으로 이제 무과실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게 과연 뭐 나중에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심도 약간 없지 않아 있어서 뭐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거의 뭐 심정적으로는 동조를 하지만 10% 정도 과실은 또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은 무과실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사실관계 정리를 하면 블랙박스 차량 직진 주행 중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사실 박 변호사님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적용하는 법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생략을 하고요. 우선은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 정지를 할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 교차로에 이제 진입해서 이미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뭐 차량이 있었던 거는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은 그대로 주행을 하면 된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을 살펴보면 우선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표지판이 있을 때, 그리고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거나 충분히 멀리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이 사건 상대 차량의 경우에는 비보호 표지판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녹색 신호에 점화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맞은편에 차들이 주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차량은 먼저 정차를 해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차량이 없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멀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좌회전을 시도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대방 차량 같은 경우는 직진 주행할 것처럼 하다가 좌회전 지시 등을 점화도 하지도 않고 갑자기 좌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대 차량의 좌회전 예상할 수가 없고 갑자기 감속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걸로 보이고 예. 특히나 지금 그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는 이미 속도가 아주 빠른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정차를 했다고 하면 뒤에서 오던 주행하던 차량과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정차를 하는 것도 또 다른 사고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정차를 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재반 상황을 봤을 때 상대방은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뭐 좌회전을 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우선 블랙박스 차량이 과실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오늘 오는 길에 방향 지시등 안 켜고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 끼어드는 분 한 분 봤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민폐예요. 네, 알아서 뭐 불안하죠. 예측하고 피하라는 건데 네. 본인은 계속 끼어들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좀 부과를 해야지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구간에서 비보 좌회전을 제신호에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길을 건너는 행인과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길을 건너던 행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네, 뭐 횡단보도에서 좀 벗어나서 길을 건넜다면 일단은 횡단보도 사고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행자에게 조금 더 과실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것 자체로 이제 그 보행자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차량이 이제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가 이제 통행할 수 있음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다거나 예. 뭐 과속은 또 혹시나 없었는지 또 뭐 보행자도 주의를 잘 살피고 어쨌든 좀 통행을 했는지 이런 뭐 재반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 판단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 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일단 비보 좌회전 할 때 아까 판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직진으로 박 변호사님도 네, 직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비보 좌회전을 하려면 맞은편에 있는 차량을 좀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관한 해석은요 어디까지나 변호사님들의 견해일 뿐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